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PD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동차세가 무엇이고, 네. 그 다음에 납부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절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절세하는 있습니다. 방법이 네. 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히 자동차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 명의로 등록을 하게 네, 되면 매년 이제 부과가 되는. 네. 그러네 또 만약에. 네네. 부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네네네. 명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세를 제가 내진 않습니다. 내진 않고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장사님 네. 또 렌탈료 안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렌탈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내는 거긴 내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기 렌트 업체에서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누가 낼 거예요? 저희가 내죠. 다 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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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비용이 네. 포함되어 월 있는 거죠. 렌탈료에 다 포함이 돼 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세 납부는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보통은 다들 1년에 2번 낸다고 하는데 저는 네네. 이제까지 2번 낸 적 없고 할인이 들어가니까 한 번만 내면 할인이 됩니다. 연납을 신청을 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 네. 한 번만 내고 할인을 받는 걸로 알고 할인을 받는 있습니다.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예. 승용차, 예. 그다음에 승합차, 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네. 화물차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 틀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많이 나눠주네.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제 배기량, 배기량. 배기량에 따라 틀립니다. 네. 배기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자동차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예. 일단은 승용차 중에서도 배기량에 따라 틀리지만 네.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네.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네.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부과를 할 때 예. 배기량이 아니에요. 네. 총 승차 인원과 차량 규격. 그럼 몇 인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에 따라서 예. 또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네네. 헷갈리죠? 이거 종류가 되게 많았네 네. 지금.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네. 전기 자동차는 CC가 없잖아요. 그죠.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냥 네.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영업용은 2만 원, 네. 비영업용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네. 간단하겠는데요? 자동차세 점점. 네, 간단. 네. 세금이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어서 네. 그게 좀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거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면.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2000cc 제가 이제 테슬라 요번에 예. 하나 받았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000cc다 아니면 2500cc다, 그런 게 3000cc다 했을 네. 때 네네. 만약에 그만한 크기면 네. 보통 지금 한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거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네, 비영업. 세금이 많이 줄어들죠. 네네네. 네,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전기차를 영업용으로 쓴다 네. 하면 2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택시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영업용이 예. 비영업용 차량보다는 세금이 싸요. 저렴하게.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 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적재량 기준으로. 와. 적재량 이거는 기준으로? 그러면 1톤 트럭, 2톤 트럭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따라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게 틀립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예. 이제 영업용 자동차가 뭐고 네. 비영업용 자동차가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업용으로 쓰면 영업용을 차고 뭐 그렇죠. 그냥 개인 용도나 뭐 그러면 그냥 비영업용 차 네네. 아닐까? 그래서 네. 영업용이면 예. 여객 자동차, 네. 그다음에 운송 사업, 예. 그다음에 자동차 대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이에요. 화물. 화물, 네네네. 뭐 건설 기계, 네. 대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나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택시라든지, 택시. 렌트카라든지, 그쵸, 예. 아니면 영업용 화물 트럭이라든지, 네. 뭐 운전면허 학원 차량들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용 자동차고, 네.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예요. 그쵸. 예, 예, 예. 또는 아니면은 뭐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자동차. 요게 이제 비영업용 자동차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사업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역시 네. 비영업용이에요.
네, 승용차지만 네네, 내가 이걸 그쵸. 업무용으로 쓴다 그쵸. 하면 그것도 비영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네. 영업용 같은 경우 자동차는 보통 노란색 번호판.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비영업용은 이제 흰색 번호판. 아, 네, 네. 그게 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자동차의 경우 네. 화물 적재량에 따라서 네. 세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영업용이냐 네. 아니면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네. 자동차세 부과되는 기준이 틀려요. 대충 보니까 표로 보니까 한 3배 좀 넘게 그렇죠. 차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네. 뭐 1톤 이하다, 예. 1000km 이하다. 그럼 영업용은 6,600원. 엄청 네. 싸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비영업용은 28,500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 승합차, 예,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에 따라서 네. 또 그 자동차세가 틀려집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형 일반 버스를 보면 예. 대형 일반 버스가 만약에 영업용이다. 그러면 예. 42,000원, 42,000원. 비영업용이다. 115,000원. 11만. 네, 이런 식으로 틀려지고요. 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예,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그 부과되는 기준이 달라져요. 네네네. 네, 영업용은 훨씬 쌉니다. 아, 네. 2,500cc가 초과하더라도 네. 24원이에요. cc당. 하네. 엄청 네, 싸죠. 네. 근데 만약에 비영업용이다. 네. 비영업용은 1600cc 초과. 네. 그러니까 아반떼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아반떼가 1600cc라고 돼 있지만 1600이 네. 아니라 네. 1600이 좀 안 됩니다. 1,590. 예, 뭐 그래요. 네.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이에요. 영업용이 1600cc를 초과하게 되면 거의 19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네. 부과되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자동차 절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자동차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2번에 내긴 하는데 자동차세를 저는 한 번에 내거든요. 네네. 한 번에 내도 저는 1월 달에 냅니다. 네. 1월 달에 내면 네. 그 최고 9.15%까지 자동차세가 할인이 됩니다. 할인을 받을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돈이 없다가 만약에 본인들이 3월 달에 내면 7.5, 6월 달에 내면 5%, 그다음에 9월은 2.5%거든요.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냥 1월 달에 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네. 이제 낼 거 한 번에 연초에 내면 예. 그만큼 할인을 해주는 건데. 네네네. 예. 그렇다면 네.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초에 그냥 네. 1년치를 네, 납부를 맞습니다. 해버리는 방법이 네. 거의 한 9.1%, 15%면 한 10% 네, 그렇죠. 네, 할인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잠깐 네네. 중요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을 이건 더 걷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네네네. 저 2020년 기준에 제가 아까 전에 최고 9.15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년 되면 이게 할인 혜택이 7%로 줄어들고요. 7% 줄어들고. 2024년 되는 5% 줄어들고 어. 2025년 이후에는 3%는 됩니다. 그러면 점점 많이 줄어드네. 네, 이제 그러면 할인을 좀 없다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거네요. 그럼 나중 되면 2030년쯤 되면 이제 거의 안 해줬다는 얘기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전기차의 네, 그런 것 영향이 같아요.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어찌됐든 자동차세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야 되는데 네. 전기차가 지금 그쵸. 지금 1년에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전기차 보급이더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거고. 네.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연납을 할인 폭을 네.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네. 이거 줄이잖아요. 네. 반대로 전기자동차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금 내. 그러니까요. 너무 조금 내잖아요. 지금. 지금하고 네.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네. 조금 내. 1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10만 원밖에. 저도 이제 뭐 전기차 요번에 새로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10만 원 내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에서 세금을 줄어든 부과할 세금을 수만- 네, 뭔가 더 부과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어떻게 충당할 거냐. 올릴 것 같아요. 올릴 방법밖에 는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이 오래될수록 또 네.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많이 네. 줄어들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1년 차, 2년 차 때는요, 그냥 네. 경감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네네. 예, 그냥 3년 차량이 3년 되면 5%, 4년은 10%, 5년은 15%, 막 6년 20% 이런 식으로 가다가 12년이 최고거든요. 12년째는 50%까지 경감이 되는데 그 위에는 계속 그냥 똑같이 50%입니다. 그럼 이제 네.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3000cc다. 예. 3000cc고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예. 영업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으로. 예. 그럼 3000cc에서 예. 200원을 곱하면 자동차세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예. 60만 원이 나오고 네.
거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3천 곱하기 또 60을 또 해줘요. 그러면은 78만 원이거든요. 총 합쳐서 맞죠? 78만 원. 네. 78만 원. 네. 이게 자동차세예요, 1년. 그러네요. 그러면 네. 1년 차, 2년 차 때까지는 예. 그 차량에 따라서 예. 할인이 없지만 예. 3년 차 때부터는 이제 5%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3년 차 때는 이제 74만 1,000원, 네네. 5%가 줄어들면 예. 4년 차 때는 10%가 줄어들면 그죠. 뭐 70만 2,000원 네.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12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 네. 그럼 50%를 깎아서 39만 원. 39만 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방법이 있네요. 예. 네. 거기다가 또 연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10%. 그렇죠. 그죠. 연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요게 이제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포인트네요. 예.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는 네. 승용차 기준으로 비영업용 네. 차량이 1600cc 초과하는 경우 그쵸. cc당 200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 3000cc로 봤을 때 네. 원래는 60만 원이에요. 네. 6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게 네. 자동차세의 최종 납부 기준이에요. 예. 그렇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뭐 하시는 네, 하고 싶으면 저희가 네. 어차피 장기 렌트를 하잖아요. 네네네. 장기 렌트는 그 비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렇죠. 영업용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할인이 또 들어갔을 거예요. 네, 할인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동차세도 분명히 저희가 렌탈료에 포함돼서 내지만 그러면 결국은 렌탈료에다 자동차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덜 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세 귀찮거든요. 이거. 네네. 막상 굉장히 내는 귀찮아요. 거. 네. 아. 그럴 거면 장기 렌트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차를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 렌트. 네네네. 그렇죠. 이거는 팁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결론은 또 장기 렌트. 네, 광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광고라기보다는 네. 이게 좋다. 이거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글을 남겨놓을게요. 네, 그거 네네. 댓글 남겨놓으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영상도 찍어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차세 관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